자, 처음에 주어진 단어가 despite입니다. PREP라고 쓴 건 preposition 전치사 표시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고 엄청 중요하죠. despite과 같은 의미의 전치사 반드시 알아야 될 건 in spite of. 그 다음에 고3 수준의 전치사 하나 더 한다면 notwithstanding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G마스터 문법 교재에도 전치사 편에 제가 넣어 놨었습니다. 자, notwithstanding은 격식체예요. 약간 격식을 차린 표현이니까 어감이 좀 다르다는 거.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despite the inclement weather인데 inclement라는 단어는 이 형용사는 날씨에만 써요. 날씨가 나쁜 구준이란 뜻입니다. 구준 날씨를 세 글자로 선생님이 의역했죠. 악천후.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despite 대신에 in spite of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휘어법 문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전치사 despite과 접속사 이거 있죠. 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뜻을 갖는 접속사 though, although 또 뭐 있죠? even though 비슷한 의미. 얘네는 보통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거나 거의 같은 의미죠. even if까지 4개. 얘네는 뭐다? 품사가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얘네들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자,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그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단어가 despite. 자, 접속사들 4가지 필기 다 하시면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자, 다 했죠. 자, 이거는 부사절 편에도 나와 있고요. 전치사 편에도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eventually, 결국 마침내 라는 뜻인데 eventually는 다른 말로 finally, 마침내 다 알죠. 그 다음에 at last도 마침내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in the end도 마침내 결국에 라는 뜻인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같은 표현으로 이런 것도 써요.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그러면 이것도 마침내 결국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예문 하나 볼까요? adopt란 단어는 뜻이 크게 2가지죠. 원래는 채택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 아이를 채택하면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죠. adapt는 적용하다, 적응시키다라는 뜻이고 ado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be eventually나 be finally adopted 그러면 마침내 채택되다고. at last는 주의해야 될 점이 문장의 뒤에 씁니다. in the end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뒤에 써요. 마침내 하고 뒤에 수식어가 뒤에 붙는 거. 나머지 부사들은 한 단어니까 be와 pp 사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침내라는 표현 총 5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또 넘어갈게요. 자, 이 단어 발음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발음은 한 가지인데 강세가 달라요. decrease입니다. decrease인데 decrease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동사이면 decrease 강세가 뒤에 있고요. 명사면 강세가 앞에 있어요. decrease 그러면 뜻도 자동사의 뜻으로 감소하다라는 뜻이 있고 타동사의 뜻으로 감소시키다라는 뜻도 됩니다. 명사면 감소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decrease 감소하다 얘 볼까요? it decrease in size. 그건 사이즈 크기에 있어서 감소했다니까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되겠고 decrease in size 여기 또 써놨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decrease가 명사로 쓰여서 감소일 때는 뒤에 항상 나오는 전치사가 in이에요. in. 이거 in 놓치면 안 돼요. 뭐뭐에 있어서의 감소라고 할 때 in을 씁니다. in. 자, 그리고 동의 하나 더 알려줄게요. decrease는 감소하다인데 감소하다라는 자동사일 때는 자, 단어니까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동사일 때는 decline 있죠? decline. 여러분 이 단어 잘 알고 있어요? decline. decline이 동사로
쓰일 때는 자동사일 때는 감소하다, 줄어들다고요. 쇠퇴하다, 쇠락하다 이런 뜻이고 타동사이면 뭐뭐를 거절하다예요. 그래서 자동사일 때는 감소하다. 그리고 반대말 decrease의 반대말이니까 increase 그러면 증가라는 명사 increase 그러면 증가하다, 증가시키다라는 자동사, 타동사가 되는데 이때 increase의 동의어로 증가하다이면 rise 쓰면 되고요. 증가하다. 증가시키다면 raise 쓰면 됩니다. 올리다. 알겠어요? 증가하다, rise, 그다음 증가시키다는 올리다니까 raise라고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increase의 경우에도 명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뭐가 수반이 된다? in이 나와요. in. 여기 예문이 다 in이죠? 여기도 하나 볼까요? increase in number. 수에 있어서의 증가. 수의 증가라고 의역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지만 발음, 강세, 자타동사 의미, 동의어까지 정리했어요. 자, 이어지는 단어는 congratulate. 우리가 농담처럼 콩츄레이트 이런 얘기 하는데 congratulate 축하하다인데 여러분이 전치사 오늘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자동사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congratulate on someone 그러면 안 돼요. congratulate는 타동사입니다. 어떻게 써요? congratulate someone on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congratulate him 그를 축하해줘요. on his promotion 그의 승진에 about 관해서 이때 on은 about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뭐 축하해 라고 짧게 말할 때는 문장이 아니라 구의 형태로 congratulations on something 이렇게도 쓰죠. 반드시 여기에 뭐가 붙어요? 굵은 글씨 선생님 써놨죠? S가 붙어야 돼요. 축하해 그럴 때 여러분 왜 많이 봤죠? congratulations 하고 뒤에 on something 한 다음에 막 마침표 찍어놓고 이렇게 막 해놓은 자,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승진 축하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우리말로 해석하지만 사실 얘는 문장이 아니라 구의 형태다라는 거 이렇게 잘 사용됩니다. 자, congratulate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 compo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com이 함께고요. pose는 놓다예요. 두다. 함께 두는 게 뭐냐면 구성을 시키는 겁니다. 구성하다인데 그 구성하는 것이 글이면 작사나 작문을 하는 거고요. 그게 노래면 작곡하는 거예요. 기본 의미 compose가 뭐다? 여러 개를 한데 놓아서 구성하다.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고등에서 아주 필수가 되는 표현이 수동태가 돼서 be composed of가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공부 잘해야 됩니다. consist of라는 표현도 있지만 consist in도 있어요. 독해하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써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CF 표시를 쓰는데 선생님 CF가 뭐예요? CF는 라틴어로 confer인데요. 영어로 compare의 뜻이에요. compare. 선생님들이 왜 필기할 때 CF라고 쓰면 이거 비교 표시예요. 비교. 비교. 뭐랑 비교해? consist in. 그럼 얘는 어디 어디에 있다,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떤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consist in입니다. consist of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나왔을 때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해 줬고 그 다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be composed of, consist of 그 다음에 be made up of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make up 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make up 역시 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make up이 구성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어떤 일을 구성하면 일을 꾸미다라는 나쁜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화장하는 거죠. 메이크업. 그래서 be made up of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comprise라는 동사가 원래 타동사예요. comprise.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be comprised of. 전치사가 다 of니까 수거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연관성들이 다 있죠. 그럼 여기도 예문 하나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자, 제일 많이 쓰인 consist of로 consist of 5 sections 그러면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replace라는 단어 이 단어도 역시 접두사 re 더하기 어근 place입니다. re는
r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re는 재차, 다시, re는 반대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는데 replace는 다시 놓는 거예요. 뭔가를 놨다가 다른 걸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거. 그럼 뭐 한다? 대신한다, 대체한다, 뭐 교체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수거 표현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replace A with B 그러면 이 replace는 타동사로 A를 대체하는 거예요. B를 가지고 A를 B로 바꾸는 거죠.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교체하다 이런 거고, 이런 거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전자제품 부속 같은 거 만약에 고장나면 뭘로 대체하세요 라고 하는 영어 설명서 같은 거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ubstitute A with B 해도 돼요. 얘도 substitute이 원래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substitute은 A with B의 형태를 쓰면 A를 B로 대체하고 A를 B로 바꾸는 거지만 substitute B for A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A와 B의 순서가 바뀌니까 해석 잘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substitute A with B는 해석 똑같으니까 A를 B를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B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A를 위해서. 그러니까 A를 빼고 B를 넣는다는 얘기죠. B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은 B로 대체하는 거죠. A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요 수거들 헷갈리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substitute를 하나 볼까요? substitute parts with new ones. parts란 단어가 명사로 이렇게 복수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부품 있죠. 부품. 자동차의 부품, 기계 등의 부품을 영어로 parts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복수 형태로 보통. 자, 부품들을 뭘 가지고 new ones, new parts예요.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뭐 자동차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지문, 장비 수리한다거나 하는 지문이 나오면 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term이란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고 많이 보던 단어인데 뜻 정확하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term이 기간이에요. midterm exam 중간 기간 고사. 시험이니까 중간고사를 midterm exam이라고 하고 term 기간. 그 다음에 term이 무슨 용어라는 거 많이 봤죠. 용어. 그리고 term이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때 term을 어떤 용어를 붙이다, 이름을 짓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term이 관계나 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때는 PL, 뭐 플로럴 항상 복수로 쓰는데 이게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3번의 뜻이에요. be on good terms S 썼죠? 복수 with. 그러면 누구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다. 그 다음에 4번의 뜻까지 알아두면 좋겠어요. 4번도 항상 복수로 쓰는데 terms라는 단어가 조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 어떤 단어 있죠? 조건. 아는 단어 조건. 조건 뭐 있어요? 상태 말고 조건. 상태나 조건 뭐라고 해? 상태. 컨디션. 컨디션. 네. 자, 여기 4번의 뜻으로는 조건이라는 뜻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term이 조건이죠. terms 복수로 쓴다고 해도 돼 있죠. and condition terms and conditions가 어디에 나오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 보면 계약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조건과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계약서 등의 조건을 나타낼 때는 흔히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terms and conditions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건이란 뜻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계약서 등의 조건. 자, 밑에 나와 있는 얘는 term,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말 있죠? 그 예입니다. in plain terms 할 때 plain이 무슨 뜻이 있냐면 plain은 왜 요거트 먹으면 plain 요거트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죠. 단순한 거예요. 명백한 거고 분명한 겁니다. 쉽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in plain terms니까 명백한 용어,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문제는 설명 들을 때 단어라고 하는 거는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어카운트라는 단어 많이 봤을 거예요.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계좌. 계좌할 때는 많이 쓰는 게 뭐 있어요?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 그죠? 계정이란 뜻도 있어요. 회계장부 등의 계정 관리를 하는 사람을 회계사라고 하는데 회계사가 영어로 어카운턴트예요. 어카운트에 ANT 붙여서 사람. 어텐던트 하는 것처럼. 어카운턴트가 회계사고요. 다음 어카운트가 이야기란 뜻이 있어요. 이야기 또는 설명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나머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잘 알아두고 근데 고등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카운트가 동사로 사용될 때 수거 표현으로 account for 요거 근데 뜻이 두 가지니까 뜻을 구분합시다. 첫 번째 뜻은 뭐뭐를 설명하다예요. account for 설명하다. 두 번째 뜻은 동사의 두 번째 뜻이 뭐뭐의 원인이 되다예요. 자, 설명하다 예문 account for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설명하다. 그러면 설명하다 여러분 다 아는 단어 뭐 있어요? explain으로 바꿔서 explain은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for 없이 explain the situat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상황을 설명하다. reflect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뜻을 외워야 됩니다. 여기도 앞에 re가 붙었죠? 첫 번째 reflect는 반사하다입니다. 빛 같은 것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reflect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반영하다예요. 근데 이제 수능 특강 고3 독해를 하다 보면 반영하다라는 뜻으로 reflect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뭐 고1, 2 것도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 오늘 수반해서 자동사의 형태로 쓰여요. 나머지는 타동사인데 자 그러면 심사숙고하다일 때 reflect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모르는 거 reflect on something 쓰는데 reflect on its implications 여러분 implication이라는 단어 잘 모르죠. implication에 어근이 되는 파생어로서 imply 내포하다 함축하라는 동사하고 implicate라는 비슷한 의미의 동사가 또 있어요. implication은 뭐냐면 함축된 의미, 내포 이런 뜻이에요. 함축, 의미, 내포. 그래서 여기는 의미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는 거예요. 전치사 on의 의미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on이 about의 뜻이 있으니까 뭐뭐에 관해서 심사숙고 해보다 라는 뜻으로 전치사 on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동의 표현들이 몇 개 더 있는데 contemplate 이라는 동사만 타동사예요. 얘는 그래서 뒤에 전치사 없이 contemplate the problem 그 문제를 심사숙고 해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ponder라고 있습니다. ponder 심사숙고하다인데 얘도 전치사 보통 on이 잘 나옵니다. about 써도 되고요. 이게 다 같은 의미잖아. on, about, over가 뭐뭐에 관하여니까 ponder about his words 그의 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보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선생님이 발음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줄게요. 동사인 경우 지금처럼 동사면 deliberate 그럼 얘가 자동사로 전치사 on을 수반해서 심사숙고하다예요. deliberate on something.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 deliberate이고 뜻이 전혀 다르죠. 고의의, 일부러의, intentional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자, 그래서 deliberately라는 표현이 고의로죠. 고의로. 그게 여러분 많이 봤던 on purpose 이런 거. 고의로, 일부러. 그 다음에 한 단어로 바꾸면 purposely. 얘 purpose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발음 잘 들을 때도 안 들려요. purposely. purpose야 원래 명사가. on purpose, purposely. 그 다음에 intentionally. intention이 의도니까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일부러. 자, 하나만 볼까요? 자, 이거. I said it deliberately. 형용사면 deliberate. 그래서 ly 붙었으니까 deliberately라고 하고 동사면 deliberate. 아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어는 athletic인데 일단 저거 정리하기 전에 기본 명사 이 단어부터 볼게요. 얘는 원래 어떻게 발음하냐면 강세가 앞에 있어서 th가 쓰 발음이에요. 번데기 발음. athlete이죠. athlete. 운동선수 athlete.
자, 운동선수의 형용사가 athletic인데 미국 사람은 강세가 이음절에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발음하죠. T 발음을 water 할 때 water 하는 것처럼 발음을 굴려서 athletic. athletic. 이게 운동선수의 또는 운동선수처럼 몸매가 탄탄한이라는 뜻으로도 잘 쓰여요. athletic. 자, 그래서 an athletic facility. 그러면 운동의 시설이니까 운동 경기하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athlete foot이에요. foot, 발이죠. 운동선수의 발이 영어로 무좀이야. 영어로 이 표현이 무좀이란 뜻이에요. athlete foot이 무좀입니다. 병명 중에. 병이라기보다는 뭐 질환. 자,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이 단어 발음 잘해야 됩니다. confident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강세는 이름절에 있어요. 그래서 confident. confident가 뜻이 두 개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 확신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I'm confident. 그럼 난 자신에 차 있어. 또는 I'm confident가 나는 뭐뭐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런 의미도 있죠. 자, 확신한다라는 뜻일 때는 보통 뒤에 전치사 of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와 함께 쓰여서 be confident of success. 그러면 성공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야 돼요. 다음에 요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발음은 전혀 달라요. 얘는 강세 이름절 confident. 얘는 뒤에 than의 강세 있어요. confidential. 그러면 confidential이 비밀의, 기밀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잘 보다 보면 기밀 문서 있잖아요. 1급 비밀 이런 거 있으면 top secret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 비밀 문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 도장 이렇게 길게 찍혀가지고 confidential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영화 보면 confidential documents가 기밀 서류, 기밀 문서입니다. documents가 서류, 문서란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쉬운 단어죠. 자, 원래 명사는 이거죠. 이 단어 어떻게 읽어요? 강세가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 발음할 때 강세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아내는 요령 알려줄게요. 일단 ITY로 끝나는 단어는 대부분의 명사들이 추상명사의 개념이고요. 보통 무슨 성이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possibility, 가능성,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이렇게. 그런데 ITY로 끝나는 단어는 강세가 대부분 요 앞에 있습니다. electricity 이렇게 읽죠. electricity 이게 전기. 자, electricity 전기라는 단어의 형용사는 electric이에요. electric 얘는 강세 이음절에 있고요. electric 전기의.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영어로 말 그대로 electric energy 하면 되고, 근데 electric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electronic 있죠. 얘는 강세가 tra에 있어요. electronic 그러면 얘는 전기가 아니라 전자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보내는 우편이 뭐예요? 이메일이죠. 이메일, electronic mail.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이라고 보통 하죠. 전자우편. 자, 다음. 자, 이 단어의 발음은 access 아니에요. access입니다. 여러분 왜 컴퓨터 하다 보면 갑자기 컴퓨터 창이 딱 떠갖고 뭐 access가 거부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얘가 access라고만 발음을 하지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중요한 건 동사일 때는 타동사예요.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 명사를 갖는데, 그래서 access the internet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다라는 뜻이고, access는 접근하다, 이용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access라는 단어 발음 똑같이 그대로 명사로 접근, 접속, 이용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때는 뒤에 명사랑 같이 쓰려면 명사가 반복해서 쓰이지 않으니까 중간에 전치사가 필요한데 그때는 반드시 to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o만 붙여봤어요. access to the internet 그러면 얘는 분명히 명사인 겁니다. 인터넷의 이용, 인터넷의 접근, 접속 이렇게. 알겠죠? access는 동사면 타동사, 명사면 to가 함께 나온다. 자, 다음 firm이란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우리가 이건 잘 알죠. 로펌 많이 들어봤죠. 법률회사 여기 써놨어요. law firm 그러면 이게 명사로 회사예요. 회사. 펌이 그때. 자, 그 다음에
firm이 형용사일 때는 확고한 단단한인데 a firm decision 그러면 이게 확고한 결심, 굳은 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firm이 형용사로 단단한, 확고한, 명사로 회사. 기본 단어죠. 자, 그 다음. 자, 이 단어 어떻게 읽어요? 일단 단어의 생긴 모양이 비교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이 에스트로가 들어가 있죠. 에스트로는 스타입니다. 스타, 별. 별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에스트로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아나요? 자, 여러분 꽃 표시하세요. 별표. 이렇게 하는 별표. 이 별 말고 이렇게 하는 별표를 뭐라고 하냐면 에스터리스크라고 그래요. 에스트로나 에스터 이게 별이에요. 별. 에스터리스크. 별표에 에스터리스크에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게 별 표시예요. 자, 그러면 어스트로노미는 별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천문학이라고 하죠. 천문학.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에스트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에스트로넛, 우주 비행사. 별이 있는 우주로 가는 비행사. 자, public interest in astronomy. 그러면 대중의 관심이죠. 뭐에 있어서의? 천문학에 있어서의. 이 단어는 astrology입니다. astrology도 로지가 붙으면 이것도 학문인데 이거는 점성술이에요. 점성학. 별점 보는 거 있죠. 별자리 운세 같은 거. 그런 걸 영어로 astrology라고 합니다. 그래서 believe in astrology 그러면 점성술을 믿다. believe 다음에 전치사 in을 쓰면 어떤 것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do you believe God가 아니에요. do you believe in God라고 하죠. 자, 다음에 capable은 뭐뭐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ble과 유사한 의미인데 얘는 이 의미는 대부분 아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표현으로. 뭐뭐 할 수 있다가 be capable of 다음에 ing를 쓰고 be abl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동사 can 쓰면 can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돼요. 자, 제 얘기죠. be capable of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 of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쓴 겁니다. 자, 그리고 movement라는 단어는 move 움직이다라는 단어의 명사인데 ment 붙어서 이게 단순히 움직임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추가 설명을 좀 해주면 move가 움직이다, 이동하다죠. move의 명사가 movement도 있고 move도 있어요. movement는 움직임이고 move는 이사예요. 이사 간다고 할 때. 이사는 move라고 합니다. movement는 움직임. 또 하나 movement의 의미 중요한 게 뭐가 있다? 어떤 운동. 스포츠 경기 말고요. 여기 써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자, 다 전치사 for를 수반하는데 뭐뭐를 위한 운동 그럴 때 A movement for democracy 그럼 민주화를 위한 운동 이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영어로. 그리고 A campaign for human rights 그러면 인간의 권리니까 인권 운동이죠. 이건. 그 다음에 drive도 운동이에요. drive가 A drive for social enlightenment니까 enlightenment가 계몽입니다. 밝게 해주는 거. 뇌를. 사회 계몽 운동입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독해에 만약에 나오면 무슨 말이야? 해석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예를 만들어 놨고. 자, 다음에 accompany. accompany는 동행하다, 동반하다, 수반하다인데 자, 컴퍼니에 대한 설명 먼저 해볼게요. 컴퍼니란 단어는 회사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컴퍼니는 회사도 되고요. 컴패니언, 친구라는 뜻도 있고요. 컴퍼니가 일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accompany는 무언가를 일행으로 함께 데리고 간다라는 뜻. 그래서 동행하다. 사람만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이 목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게 수동태로 쓰입니다. be accompanied. 그럼 그때 항상 나오는 전치사가 by죠. be accompanied by. 그럼 뭐뭐와 동행하다. 사물이 by 뒤에 있으면 뭐뭇을 동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be accompanied by one's parents. 그러면 한 사람의 소유격 누군가의 부모를 동반하다. 원래 우리말로 해석하면 직역할 때 동행되어지다 한 사람의 부모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통
능동태처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의역해야 돼요. 누구누구와 동행하다, 누구누구를 동행하다, 동반하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단어는 frustrate입니다. frustrate은 뭐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모의고사 문제 중에 사람의 심경 표현하는 거 있죠. 거기에 frustrated가 보기에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럼 걔는 좌절감을 느낀 또는 실망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frustrate 원래 좌절시키다에 누구한테 좌절감을 주다라는 게 기본 의미인데 이게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의 동사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감정동사라고 하고 그게 사물과 쓰일 때는 보통 frustrating 능동의 의미고요.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니까 수동의 의미로 사람과 쓸 때는 보통 frustrated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도 This is so frustrating 그럼 이거 되게 좌절감을 주네 해도 되지만 이거 진짜 짜증난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be frustrated by it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었겠죠. I was so frustrated by it 나 그것 때문에 되게 좌절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predict 많이 보던 거죠. 자, predict 잘 들어요. pre라는 접두사의 의미가 앞이란 뜻이죠. 앞에, 전에. dict는 말하는 겁니다. 딕셔너리 말이 적혀 있는 사전이에요. 자, 미리 말을 하는 걸 예측하거나 예언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같은 의미로 foretell이 있는데 for이라는 접두사도 앞이란 뜻이에요. 앞서서 tell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견하다, 예언하다 이 뜻인데 두 개 예문 먼저 볼게요. predict what will happen이나 foretell what will happen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다 라는 뜻인데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 이게 발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얘는 동사고요. 동사일 땐 이렇게 발음합니다. prophesy 라고 발음해요. 얘가 sig예요. prophesy. 얘가 보통은 종교적으로 예언을 하거나 어떤 마법 주술 같은 걸 부려서 예언할 때, 예견할 때 prophesy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일 때는 S가 C로 바뀌는데 발음이 prophecy입니다. prophecy. 얘는 prophesy, prophecy. 얘는 종교적인 예언을 가리킵니다. 예문 볼게요. prophesy war 그러면 전쟁을 예견하는 거예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make a prophecy 그러면 이거는 잘 들어요. prophesy가 예언하다죠. 이건 뭐예요? 예언을 하다인데 그럼 두 개가 같은 의미지만 둘이 갖는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make a prophecy를 쓸 때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엇을 예견하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prophesy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어를 쓰지 않고 예언을 하다라고 할 때는 make a prophecy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의미 단어들 많이 있어요. 변하는 것들. 자,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자, 많이 보던 단어 쉬운 단어죠. advantage예요. 미국 사람은 얘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N 다음에 T 발음이 잘 생략되죠. 그래서 인터넷도 미국 사람이 발음 막 굴려서 인터넷 막 이렇게 하죠. 토할 것 같이. 예. 그래서 advantage 이렇게 발음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벤의 강세 있어요? advantage 해도 돼요. 근데 advantage.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 전치사입니다. over라는 전치사는 about의 뜻으로 뭐뭐에 관하여도 있지만 over가 비교 우위를 나타내서 뭐뭐보다 이런 비교의 의미도 있어요. 자, have advantage over, have advantage over 그러면 뭐뭐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뭐보다라는 말 쓰지 않았지만 이 over가 뭐뭐보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advantage의 반대말은 접두사, 부정접두사 this를 붙여서 disadvantage 그러면 됩니다. advantage가 이점, 장점, 좋은 점, disadvantage는 단점, 불리한 점이죠. 그래서 be at a disadvantage 그러면 불리한 점에 있다. 자, advantage의 형용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advantageous인데요. 여기 혹시 스펠링 확인해 보고요. advantageous 그러면 얘가 이로운, 유리한이라는 뜻입니다. be advantageous to all 모두에게 유리하다라는 표현 예문으로 하나 써봤어요. 자, 다음 단어 또 볼게요. 이 단어를 assume이라고 하지 말고 assume
assum이 가정하다, 추측하다라는 기본 뜻과 두 번째 뜻은 어떤 책임이나 권한, 임무 따위를 떠맡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가정하다 할 땐 이런 예문이죠. assume that it is true.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다고요. 우리가 부사절 시간 G마스터에서 assuming that, assuming 뭐를 가정하면 이라는 접속사와 전치사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책임이나 임무 등을 떠맡다라고 할 때는 이런 거 쓰면 돼요. 그냥 책임이 영어로 responsibility니까 assume the responsibility 이렇게 쓰면 돼요. 책임을 맡다. 그때는 가정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동사의 뜻도 중요하니까 독해할 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 단어. 얘 뭐라고 발음해요? analyze라고 있습니다. 강세 이름절 analyze. 그러면 이게 분석하다라는 뜻이에요. analyze, 분석하다. 자, 예문. 선생님이 독해할 때 열심히 하는 거 이거죠. analyze sentence structure. 문장 구조를 분석하다. 구문 분석, 독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장 구조 분석하다요. 근데 analyze의 명사로 분석이라는 명사가 있고 사람을 나타내는 분석가가 있는데 발음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발음 잘해야 돼요. 얘는 강세 이음절. 얘는 동사가 analyze지만 얘는 analysis입니다. analysis. 얘는 강세 이름절에 있어요. analyst예요. 애널리스트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분석가라고 할 때 무슨 애널리스트 누구누구가 얘기했다 이렇게. 자, analysis 분석, analyst 분석가. 예문 볼까요? sharp analysis 그러면 날카로우니까 예리한 분석. 그리고 an economic analyst 그러면 경제 분석가죠. 예, 이렇게 됩니다. 발음 주의해야 되는 단어 받고. 자, 다음은 remark라는 뜻인데 단어인데요. remark는 re가 들어가 있지만 마크가 원래 표시하는 거죠. 다시 말로써 의견을 얘기하고 표시를 하고 하는 겁니다. 명사일 때는 의견이나 말 또는 주목이라는 뜻도 있고요. 얘가 동사일 때도 의견 말하는 거 말하다, 그다음에 주목하다라는 뜻 두 개가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고. 자, 말하다의 뜻일 때 예문 remark on how she looks. 이때 how she looks는 전치사 on 뒤에 나오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에 의문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뭐뭐 한지라고 해석하면 되죠. 직역.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해 의견을 말하다. 그럼 이걸 의역하면 그녀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말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markable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목할 만한, 뛰어난. 그럼 다른 동의 표현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뛰어난 그럼 뭐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outstanding 이런 말과 비슷한 단어가 되겠죠. remarkable decrease 그러면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감소니까 현저한 감소라고 해석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n outstanding decrease라고 해도 현저한 감소가 되겠죠. 여기 remarkable과 동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써놨어요. 자, 다음 단어는 좀 많습니다. 되게 많이 봤던 단어. 여러분 영어로 진짜 쪽팔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단어 쓰는 거예요. 인베러스가 사람을 난처하게 하고 막 창피하게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what 감탄문, how 감탄문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embarrassing이라는 현재 분사형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니까 how 감탄문을 써서 그냥 짧게 how embarrassing 하면 이게 쪽팔려. 영어로. how embarrassing. 근데 이게 당황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bewilder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도 baffle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puzzle이 있어요. 퍼즐이 우리 맞히는 퍼즐도 있지만 이게 난처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같은 의미로 또 똑같이 B로 시작하는 perple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로 시작하는 거 두 개, bewilder, baffle. B로 시작하는 거 두 개, puzzle, perplex. 얘네가 당황하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 이렇게 단어 잘 모아가지고 외우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다 똑같은 문장인데 it embarrassed her. 그러면 그것은 그녀를 난처하게 했다 해도 되고요.
창피하게 만들었다 해도 되는 겁니다. 당황했다 해도 되고. 그런데 가끔 당황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confuse. 얘는 당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하다. confuse죠? 혼란스럽게 하다. 자, 비교해서 하나 표현 더 써줄게요. 비동사 다음에 당황하다, 난처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be at a loss라는 게 있어요. be at a loss.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다, 난처해 하다. 비동사가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이 되겠죠. 비가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다, 난처해 하다. 자,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필기 꼼꼼하게 해두시고요. 복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금방 까먹어요. 특히 생소하게 처음 보는 단어들 있죠. 외우지 않으면 뭐 기억이 날 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 저는 단어 외우면 딴 애들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요, 선생님은 무조건 까먹더라도 일단 외워. 오늘 10개를 외워서 내일 9개를 까먹을지언정 외워. 일단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많이 까먹어서 외운 거 나중에 또 외우잖아? 이거 봤던 건데? 단어 외우는 단어가 생소하지가 않아. 내가 어디선가 봤어. 발음이라도 대충 알아. 처음 보는 낯선 단어랑 뭔가 그래도 본 것 같은 느낌 있는 좀 익숙한 단어랑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외우는 그 시간도 되게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까먹더라도 자꾸 반복해야 돼.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면서 뇌에 이 암기하는 이 기능이 있는 그 부분을 계속 자극을 주면 나중에 훨씬 더 빨리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 30분 동안 뭐 50개를 외웠던 학생이 있다면 나중에 30분 동안 100개 외울 수 있어요. 계속 외우다 보면.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고등 단어가 아무리 많고 어려워도요, 정해진 개수가 있어요. 기본 2, 3천 단어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장들은 대부분 해석이 돼.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이렇게 별표하고 나오잖아, 밑에. 근데 여러분들 단어 수준은 선생님이 원하는 게 어디까지냐면 이거야. 다 독해하는데 거의 모르는 단어가 없어. 별표 해놓은 것까지 알아. 아, 짜증나. 나 이거 아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딴 애들보다 더 잘 볼 수 있는데. 이런 수준까지 돼야지. 미안합니다. 선생님 혼자만의 바람이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스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스탁은 뜻 두 개를 일단 명사로 잘 외워야 됩니다. 재고 있죠. 재고품 할 때 그 재고가 스탁이고, 또 여러분 스톡 옵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거.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 직장 가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스탁이 재고, 주식. 여러분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 없죠? 비트코인에? 아, 그러지 마.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면 주식이 라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주식이 라면 된다. 예. 미안합니다. 예. 스탁이 동사로도 잘 쓰입니다. 원래 무슨 뜻이 있어? 재고라는 뜻이 있으니까 재고로 갖추어 놓는 거예요. 구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재고가 없는은 out of stock. 반대말, 재고가 있는은 뭘까, 그럼? 뭘까요? 인스탁이에요, 인스탁. 재고가 있는은 뭐? 인스탁. 주식시장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건 재고지만. 주식시장 영어로 뭐라고요? 스탁 마켓이라고 해.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갖추다 채우다 그 얘기했죠. 스탁이 뭐뭐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써요. be stocked 갖추어져 있어요.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 be stocked with 그러면 뭐뭇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이런 거 많잖아요. 뭐뭐를 채워져 있다면 be filled with고 뭐뭐를 장비로 갖고 있으면 be equipped with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드디어 오늘 2일차 강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reason이라는 단어가 원래 명사로 reason은 이유란 뜻도 있지만 이성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reasonable이라는 형용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분별력이 있는 논리적인 이성이라는 명사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합리적인이요. 우리 TV 홈쇼핑 보면 이런 거 있잖아. 합리적인 가격 39,800원. 그때 합리적인은 가격이 비싸지 않고 저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이라는 뜻의 reasonable도 있어요. 원래 의미는 뭐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합리적인 건 비싸지 않다는 거. 자, 가격이 비싸지 않고 저렴한, 그때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어려운 단어 아니고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투부정사 공부할 때 우리 열심히 했던 단어 이런 거 있잖아. afford, to 더하기 동사 원형 뭐뭐 할 여유가 있다. afford의 형용사예요.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데 얘는 보통 뭘 얘기해요? 시간적 여유도 되지만 금전적 여유가 있을 때 afford to 동사 원형 쓰죠. affordable은 뭐예요? 금전적으로 여유를 낼 수가 있는, 비싸지 않은 거지. 그래서 reasonable, affordable인데 이거 미국 사람이 또 굴려서 R과 D나 T 그리고 모음이 있으면 party를 party 하는 것처럼 얘를 affordable 이렇게 발음해요. affordable이 아니라 affordable. 자, 그럼 볼게요. A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 아까 얘기했죠? 39,800원. 왜 꼭 39,800원인가 몰라. 항상 나오면 막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틀렸어, 선생님. 오타.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있네요. on이죠, on. unaffordable price. 예, 고쳐놓으세요. 아, 잘 나가다가 마지막 단어에서 실수가 하나 있었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2일차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